자, 양봉의 형성 원리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지요. 네. 자, 양봉을 지금 보신다면 지금 시가가 아침에 4월 13일에 시가가 얼마, 그냥 가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밑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왔죠? 계속 올라오니까 밑에 잠깐 눌렸다가 올라왔고 올라갔다 잠깐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봉이 이렇게 시가하고 종가 사이에 봉이 형성이 되고 위아래 꼬리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생성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봉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음봉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시가가 고가예요. 그래서 쭉 위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흘러내려가지고 음봉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음봉이 발생을 하고 물론 요 차이가 작을수록 요 봉의 크기는 좀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장대 양봉, 장대 음봉만 가지고 나왔으니까 요걸 보시면서 일단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 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제가 캔들을 참 기초적인 거 얘기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채널 돌릴 수 있어요. 채널 돌리면 안 돼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내가 아는 얘기를 했다 이거지.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자, 캔들에는요.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뭐가 녹아져 있다고요? 심리. 심리. 예. 그 심리는 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무엇이냐면은 자, 반대로 우리가 자, 어떤 종목이 이렇게 양봉이에요. 박민희 아나운서. 네.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으세요? 사고 싶죠, 당연히. 왜 사고 싶으세요? 일단 양봉이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심리가 이미 녹아져 있다는 네. 거죠. 그쵸? 반대로 이렇게 파란색일 때는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러겠어요? 일단은 이 음봉이라는 얘기는 물론 주가가 계속 빠졌지만 결국엔 누군가 계속 팔기 때문에 남이 안 사는 걸 내가 굳이 살 필요가 있겠냐. 이런 심리가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즉, 네. 이 봉의 이 색깔, 그리고 이 봉의 크기, 이 면적에 따라서 심리도가 강하게 응축되어 있냐, 약하게 응축되어 있냐의 차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누군가 계속 샀다는 거잖아요. 네. 계속 샀으니까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네가 샀으면 나도 따라 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계속 산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계속 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온 거죠. 올라가니까 심리가 강하게 임팩트하게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음봉이 나오면은 이 옆집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팔았다 그래. 내 네. 친구 철수가 또 팔았대. 여자친구한테 메신저로 물어보니까 걔도 팔았대. 저도 팔고 싶네요. 그렇죠. 네. 사람이 혼자 이상한 거 갖고 있는 것 같잖아, 느낌이. 그러니까 팔게 되죠. 그러면 왜 팔겠어요? 이 사람도 팔고 저 사람도 다 팠네. 나 혼자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일단 LR모겠다. 일단 던져놓고 보자. 그런 심리가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즉, 그런 심리가 더 크면 클수록 봉의 크기는 커지게 되겠죠. 음봉의 크기는 더 커지게 되니까 내가 딱 봉을 봤을 때 이게 음봉 왜 이렇게 커? 일단은 조심하자. 뭔가가 있다,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할 때 심리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봉을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양봉이니까 음봉이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양봉이 형성됐을 때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계속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이 계속 올라왔을 때 여기서 누군가는 계속 산다는 거예요. 밑에서 계속 올라도 사고 사니까 누군가는 계속 산다는 그 심리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고 네. 반대로 음봉이 나왔을 때는 누군가는 계속 팔어. 계속 파니까 이상 여기가 바닥인가 아니 근데 또 팔고 또 판다는 것이요. 왜? 5층 아래 1층이 있고 1층 아래 지하 1층 있고 지하 1층 아래 지하철이 깔리고 지하철 1호선 밑에 2호선이 깔리고 계속 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봉이 계속 깊어지니까 심리가 안 좋다는 것이죠. 즉 봉에는요 이 심리가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 심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리를 파악하자. 그래서 봉에 대해서 그 심리 지표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주식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보통 대부분 봉만 가지고 분석을 잘 안 하세요. 주로 무슨 분석을 할까요? 주로 뭐 이평선이라든지 좀 더 길게 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평선을 보시든가 보조지표를 보시죠. 보조지표도 많이 있어요. 볼린저 밴드, RSI, MACD, ROI 요즘에는 또 일목균열표가 유행이더라고요. 일목균열표도 보시고 하시는데 그런 보조지표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바로 캔들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네. 캔들의 형성이 안 되면 보조지표가 생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왜? 캔들에는 그날 시가와 저가, 고가와
종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게 압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게 파급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선도 보조지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도 그냥 차트의 일부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차트는 딱 캔들 하나만 차트예요. 그 캔들 하나에서 파급된 게 이동평균선이 같이 파급이 된 거고, 그리고 기타 보조지표라는 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캔들 하나를 얼마나 분석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네. 하기 때문에 이 캔들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캔들만 70%만 이해해도요. 주식시장에서 손실은 안 봅니다. 오히려 수익 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제가 방송을 할 때, 자, 우리가 캔들을 할 때 캔들을 좀 그날 방송 사인할 때 캔들 좀 보시라 그래요. 네. 그날 일본 캔들 모양 보시라 그럽니다. 왜? 그 모양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캔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캔들 위에는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꼬리가 있어요. 네. 그쵸? 우리가 위아래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일단 그날의 주가 흐름을 알 수 있겠죠.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그쵸? 네. 물론 이제 그런 거 알 수 있지만 꼬리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혹시 어렸을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놀이를 하거나 네. 얼음땡 같은 게임 놀이를 할 때 뭐 하고 간다 그래요? 야도 하고 도망가죠. 그쵸? 어떻게 해도 술래가 잡기 위해서 얼음 그러면은 네. 막 이제 옆에 술래가 아닌 애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야도 하고 막 도망가잖아요. 혹은 땡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 일명 꼬리가 그런 거예요. 쭉 밀렸다가 어느 위치까지 딱 밀렸다가 거기서 야도 하고 쭉 빨아 올린다는 거죠. 반대로 위로 쭉 올라갔다가 일정 고점대에서 야도 치고 쭉 밀렸기 때문에 꼬리가 형성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꼬리는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윗꼬리냐, 아랫꼬리냐에 따라서 좋은지 나쁜지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쵸? 네. 꼬리라는 거는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래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밑에서, 저점에서 쭉 올라온 거잖아요. 네. 누군가가.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쭉 빠졌던 거예요. 시작을 해서 빠지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종목 제 칠판을 좀 이제 잘 안 쓰는데, 칠판을 좀 쓴다 그러면은, 자, 한 10,000원에 출발을 했어요. 10,000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10,000원에 출발하다가, 주가가 쭉 같이 빠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9,000원까지. 9,000원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네. 갑자기,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얘가 쭉 올라가 버려요. 보통,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네. 얘는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10,000원이 돼버린 거죠. 10,000원이.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봉이 이렇게 되겠죠? 좀 지저분해졌네? 잠시만. 예.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도지가 나오고 T자형이 나오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꼬리겠죠? 네. 꼬리. 자, 이 부분이 꼬리인데, 자, 아래 꼬리에서 나오면은 왜 아쉽겠어요? 여기서 사람인데, 박미라 아나운서가 딱 이걸 보고 있다가 딱 올라왔단 말이야. 9,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네. 아쉽죠. 네? 아쉽죠. 네. 그러니까 아쉬운 심리가 있고 또, 이상하다. 9,000원에서 누군가 계속 샀잖아요. 사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꼬리가 아래에서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 계속 받쳐줬구나. 네. 그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위에서 꼬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떨까요? 좀 밀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죠. 위에서 네. 꼬리가 발생했을 때는 예를 들어 차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현대 어제 차트인데요. 현대 BNI 스틸인데요. BNG 네. 스틸인데. 자, 꼬리가 길게 발생이 됐죠. 꼬리가 길게. 그렇죠? 꼬리가 길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꼬리가 이게 장중에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입니다. 종목인데 꼬리가 길게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분봉을 한번 보시죠. 분봉을 보세요. 이게 15분봉인데요. 30분 만에 하한가 이상을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박미라 아나운서가 이 가격대에서 물렸다 봐요. 네. 그러면 30분 만에 하한가 맞은 거예요. 정말 속상하겠네요. 속상하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꼬리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이 종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갈까요?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조금 힘들 수 있죠. 왜?
이미 앞에서 샀던 사람들이 물려있는 위치라는 것이죠. 그렇죠? 즉 꼬리는 뭐냐면은 아래 꼬리는 대기 매수세입니다.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강한지 약한지는 물론 길이를 봐야 되겠지만 대기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래 꼬리예요. 일정 부분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 꼬리는 뭐냐면은 차익 매도세입니다. 즉 어느 정도 올라오면 내가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목을 봤을 때 아래 꼬리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00원대에 있는 종목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종목이 9,000원까지 내려왔다 올라왔으면 이상하다. 9,000원 이하, 9,000원, 10,000원 이하, 즉 9,500원이나 9,600원대가 되면은 누군가 사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사더라도 좀 밀리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주니까 네. 좀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지표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10,000원 이상, 어떤 종목이 10,000원에 출발해서 11,500원까지 갔다가 쭉 밀려서 윗꼬리가 형성이 됐어요. 한 500원 이상에서. 윗꼬리가 형성이 되면은 박밀 안 나서 사기가 겁난다는 거죠. 왜? 네. 이게 좀 올라가면 누군가 팔거든, 계속. 누군가 매도를 하니까 꼬리가 쭉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윗꼬리가 생기게 되면은, 일단은 좀 지켜보자. 누군가 파네. 누군가 판단이 수익실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랫꼬리보다는 윗꼬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윗꼬리보다는 아랫꼬리가 더 좋고, 네. 그리고 그 의미가 정상반된 대칭적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같은 꼬리도 캔들의 일부분이지만 꼬리는 윗꼬리보다는 아랫꼬리가 좋다는 것이죠. 왜? 대칭적인 존재.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문제는 뭡니까? 분명히 꼬리는 일단은 윗꼬리는 안 좋고 아랫꼬리는 안 좋아요. 근데 꼬리가 길이가 다 다르죠. 네. 꼬리가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일단 윗꼬리 같은 경우는요, 차익 매도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좀 짧은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화면 보셨나요? 살짝 봤습니다. 살짝 보셨죠? 네. 예, 윗꼬리는요, 짧은 게 좋아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윗꼬리가 짧다는 얘기는 대기 매도 세력이 적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도 차익 세력이 예를 들어 윗꼬리가 길서, 예를 이런 겁니다. 매도팀이 한 명이 있으면은 길이가 1cm고요. 10명이 있으면 10cm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10cm보다는 1cm가 낫겠죠. 네. 그쵸. 10명이 파는 것보다 한 명이 파는 게 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는 짧아질수록 좋고요. 아랫꼬리는 반대로 이제는 길수록 좋은 거겠죠. 왜? 누군가는 대기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네. 아랫꼬리는 일단은 긴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지금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는 짧은 게 좋고 아랫꼬리는 길수록 좋다. 그러니까 같은 양봉이잖아요. 그쵸? 네. 같은 양봉이고 같은 양봉입니다. 근데 꼬리에 따라서 양봉의 크기가 달라지죠? 그쵸? 네. 양봉의 크기가 달라진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이 차트 봉에는 사람의 심리가 녹아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심리가 녹아져 있는데 이 심리가 이 꼬리로 인해서 이 봉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윗꼬리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윗꼬리가 나와서 봉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종목의 고점대에 가서 누군가 계속 매도가 나왔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익 실현을 누군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양봉 첫 번째 양봉보다는 세 번째 양봉이 더 안 좋다라는 것이죠. 왜? 네. 그만큼 누가 팔았다는 거니까. 반대로 아랫꼬리가 형성됐을 경우인데 같은 양봉의 크기지만 뭐예요? 밑에서 올라온 가격이 앞에 있는 게 더 많죠? 네. 그쵸? 그럼 여기서 수익 난 사람이 더 이익일 거 아닙니까? 그쵸? 수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꼬리는 윗꼬리보다는 아랫꼬리가 좋고 윗꼬리는 짧을수록 좋고 아랫꼬리는 긴 게 좋다라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걸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봉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 네. 양봉은 항상 음봉에 우선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가끔은 음봉이 양봉에 우선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10번에 한 번? 네. 20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무시를 한다면은 결국엔 양봉이 음봉보다 우세하겠죠. 왜? 양봉이라는 거는 누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는 거잖아요. 사고. 시청자분도 사고, 나도 사고, 박미라 아나운서도 사고. 그럼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음봉은 누군가 계속 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양봉이 음봉보다 항상 우선해야 된다. 그런 걸 보면서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양봉이 많이 나오고 있는가, 또 그 양봉의 크기가 어떤가, 또 양봉이 나오더라도 꼬리가 아래 꼬리가 많이 달리는 것인가 윗 꼬리가 많이 달리는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봉이 나온다면은 음봉이 음봉의 발생 빈도라든지 그리고 음봉의 위치, 꼬리 같은 경우 위치를 크기 같은 걸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양봉이 음봉에 우선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꼬리가 윗 꼬리보다 우선한다라는 거를 같은 양봉인데 설명을 드린 거여서 네. 리마 대시 한 번 더 짚어드린 거니까 그런 걸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